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은 늘 상쾌하고 희망차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별로 인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양극단으로 분별할 수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잠을 푹 잘 자신 분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찝찝하고 그냥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밤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신 분들, 그래서 간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푹 자고요.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잠들 때 보면은 항상 그래요. 편안할 때 잠이 잘 듭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잠들 때 늘 마음이 편안하게 즐겁게 가벼운 그 TV 프로를 보더라도 좀 가벼운 거 있잖아요. 가벼운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보면 스르르 잠드는 거. 또 뭐 익숙한 프로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프로, 너무 신경 안 쓰는 익숙한 프로를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잘 자면은 아침에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뭐 날씨가 좀 찌지부주하더라도 아주 상쾌한 아침이 되죠. 새가 조잘조잘 되면서, 뭐 아침에 새들이 뭐 조잘조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들도 기분이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기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는 인천여고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인천여고가 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래 싸움의 어부질이다. 우리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고래 싸움의 어부질이다. 미국과 중국 싸움 때문에 우리 피해 많이 본다. 요게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죠. 미국, 중국 싸워가지고 우리 무역 안 좋다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중국 싸우면 미국, 중국이 손해보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싸우는 사람들이 다치지 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다칩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 중국 싸우면은 미국,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다친다 보다도 당사자보다는 덜 다친다. 그렇게 보자고요. 당사자보다. 고래 싸움의 어부질이다. 아마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좀 쭉 보고 또 오늘 시장 전망해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어제 시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등락률 괜찮았고, 또 어제는 좀 특징이 말이죠. 이게 이제 좀 낙폭과대했던 것들, 뭐 특별한 재료가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선별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뚜렷하게 심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방에서도 단타 매매에 들어갔어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단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격 매수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매수하고 누가 따라 추격해 줘야만이 우리가 초단타 매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수했는데 장이 안 좋을 땐 추격 매수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버려.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니까 이게 단타가 됩니까?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초단타 매매할 때에 장의 분위기를 봅니다. 시장의 심리. 우리가 매수했는데 우리가 차트 좋은 거 따라 사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사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삽니다. 차트 좋은 걸 과감하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일찍 샀는데 추격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쭉 올라가줘야 그래야 단타가 되거든요. 지금이 조금 심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한 뭐 일주일 만인가? 지난번에는 아주 이제 멋지게 단타 매매를 잘했어요. 이제 급등 종목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쉬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으로 단타 매매했는데, 어제는 우리가 또 한일시멘트, 아니야, 고려시멘트로 단타를 했어요. 고려시멘트로.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는 심리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좀 따라 들어오겠구나. 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심리가 좋아진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느낍니까? 무엇으로 느끼죠? 감으로? 물론 감도 뭐 중요해요. 이제 신점 살아났어. 그래, 이런 감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락률이라고 그러죠. 등락률이 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때. 최근 들어서 이 등락률 좋아요. 좋습니다. 이 등락률이 좋아지니까
조금 차트 좋고 뭐 거래 좀 일어나면은 먼저 딱 들어가면 뒤따라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적어도 5%에서 10% 정도 수익 납니다. 하루에 단기 장중에 사가지고 팔아도 한 10%, 5%에서 10% 수익 나요. 지금 장이 좀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뭐 크게 나쁜 악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강후약이 될 때는,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강후약 장세. 정강후약이 예상이 될 때는 종가 베팅이죠. 종가 베팅. 중강후약, 정강후약. 이거는 이제 종가 베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걸로. 자, 정강후약일 때는 종가 베팅. 정강후약. 요게 예상이 될 때는 이제 이게 종가 베팅 해야 돼요. 종가 베팅. 종가 베팅. 그리고 전약 후강이 예상될 때, 전약 후강이 예상될 때는 장 초반 매수.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제 장이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해서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종가까지 기다리는 게 낫고요. 어제 장이 별로였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호재로, 아침에 별로 안 강하지만 가면 갈수록 강해질 것 같아. 일단 장 초반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장이 계속 좋아. 이럴 때는 전약 후강이죠. 계속 장이 계속 좋아. 추세적으로 올라가. 이럴 때는 장 초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장이 계속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단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는 괜찮아요. 괜찮아. 어제도 보면은 등락률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제 외국인들 팔았지만 기관들이 샀잖아요. 또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딱 봐가지고 코스닥 쪽에 매도가 많지 않아야 돼.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장세를 해야 돼요. 코스닥이 내려가는 장에서는 이건 정강후약이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 들어오면은 코스닥이 주로 이제 개별주가 많으니까 개별주는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는 이제 이제 외국인 기관도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이제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대형주가 좋고 또 코스닥이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개별주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개별주로 이제 초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을 때 코스닥이 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아침에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이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침부터 매수 들어가면 깨집니다. 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거 많이들 우리 회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고 이제 매매하게 되면은 계속 당하죠. 자, 잡담이 길었네요. 어쨌든 등락률이 어제 좋았고 이 전약 후강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상황이라서 좋다. 근데 어제는 이제 특별했죠. 어제는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재료가 좀 있는 종목군들. 뭐 IT 안 움직였습니다. 자동차도 별 볼이 없어요. 또 그 전날 올랐던 SK이노베이션, SOEGS도 별 볼이 없었고 철강주들도 괜찮았는데 어제는 그냥 별 볼이 없었고 어제 뭐 해운주 정도가 좋았어요. 해운주는 최근 들어가지고 조선 해운주도 좋죠. 조선주들도 좋고 해운주 좋고 해운주는 BDI 지수가 지금 계속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조선주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규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선주의 그 부활, LNG선의 그 발주 급증 이런 것들이 조선주의 부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해운주들이 좋습니다. 건설주들은 이제 좀 저평가 종목이었죠. 저평가. 워낙 그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 건설주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로 나타나면서 한 3, 4년 동안 엄청 안 좋았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주가가 못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NC소프트, NHN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뭐 경기가 나쁘거나 좋거나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 것들, 해운주들, 건설주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았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신고가 날라 그러죠. 네이버도 그렇고
신고가라는 게 이제 그 사상 최고가 얘기는 아니고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막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NHN,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좋다. 5G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어제 특별한 모습들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5G에서도 그동안 5G 좀 조정 받았습니다. 조정 쭉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5G가 엄청 대시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5G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워낙 대시세 내가지고 고원형이 돼가지고 장기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장기 하락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주가 좀 내려왔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RFHIC 그렇고요. KMW는 또 계속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게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급락으로 전환되면은 이거 참 그렇죠. 오이솔루션이 뭐 최근에 꺾였다가 어제 다시 올라왔고 서진 시스템도 괜찮았고 RFHIC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의 그 급락이 진행됐다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돼 있고 KMW는 이제 아주 장기로 쭉 너무 많이 올라왔고 오이솔루션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꺾여버렸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어쨌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그 5G 종목군들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단기는 나옵니다. 단기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다든가 또 이제 뭐 인기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기에 개인 투자가 연연해 하잖아요. 그 인기의 기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 가지고 매기 확 쏠리면은 들어가 가지고 먹고 나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5G 종목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는 반도체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같은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아주 뭐 열기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좀 특징이죠. 비메모리가 2030년까지 뭐 330조를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는 다 좋은데 뭐 투자한다라는 것이 가봐야 알지 뭐 장사가 잘 돼야 투자되는 거지 장사 안 되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전체 큰 계획은 좋은데 또 뭐 비메모리 한국이 비메모리 한다니까 다들 싫어하겠죠. 누가 싫어합니까? 뭐 일본이 싫어하고 뭐 대만이 싫어하고 중국이 싫어하고 한국이 메모리 꽉 잡고 있는데 비메모리까지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한단 말이죠. 견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메모리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 중에 이제 모양 좋은 것들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죠. 자, 어제 바이오 좀 더 특별한 바이오들이 좀 올랐다 그랬죠. 특별한 바이오. 그래서 역시 바이오에 지금 바이오가 정말 죽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중항체는 괜찮다. 이중항체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많이 빠졌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앱클론, 유틸렉스, 파맵신 같은 게 좋은데 대장주는 ABL 바이오고 가격이 좀 싼 것은 앱클론이나 파맵신이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중항체가 아직 뭐 성과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중항체를 연구하는 것 이쪽 산업이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하는 정도로 바이오는 사실은 뭐 실적보다는 하나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컨셉 인기와 컨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셀트 삼성바이오는 그냥 그렇고 신약주 헬릭스미스 제넥신 펩트론 뭐 살아남아 있는 종목인데 헬릭스미스 9월 말에 뭐 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죠. 삼상이. 그 다음에 신라젠, HLB, 아미코젠. 제가 볼 때 신라젠하고 HLB는 이 쇼커버다 봅니다. 쇼커버.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공매도 차익 실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왔다 봅니다.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단타 해야 됩니다. 만약 하더라도 단타가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또 매도 나오니까. 또 매도 나와요. 올라오면 매도 나오는 것이 이제 신라젠, HLB 같은 이제, 신뢰를 저버린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대화제약, 제약주들 좀 괜찮았고. 어제 남북주들은 뭐 별볼 없어요. 남북주는 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도주들이 좀 관심이 가고, 또 일신석재 아난테 같은 금강산 괜찮아 보이고, SOC 농업주들, 비교적 그 악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주말 동안에 뭐라뭐라 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언짢게 만들었는데, 최선희 그 양반이 인상이 좀 별로죠. 일본의 수상 말고 아베 수상 말고, 일본의,
외무상도 좀 인상이 별로예요. 근데 우리 그 북한의 최선희도 그냥 뭐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인상이 좀 하나가 좋은 사람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별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정치인을 싫어해서 그런가?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고노다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주말 동안에 뭐라 해가지고 어제 뭐 많이 걱정했는데 선방했다. 이 정도면 선방이죠. 3%, 4% 빠져서는 선방한 겁니다. 선방했다. 남북경협 화이팅! 선방했다. 그리고 좀 조선 기자재주들 제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따라서 기자재 업황도 좋아진다 하는 관점. 장기 바닥에 있는데 그 중에 태광이라든가 성강매도 하이로코리아 워낙 회사들이 그 재무 상태가 좋아요. 이게 뭐 피팅 회사들이라는 얘기는가? 피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 이염새 피팅 아시죠? 피팅. 이게 이제 피팅이란 말이 이제 범용적으로는 뭐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관 이염새라든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관 이염새라는 게 뭐 말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뭐 흔히 보는 거예요. 그게 흔히 보는 건데 산업용이니까 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 관이 있고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을 뭐 1kg 관을 놓으면 1kg짜리 관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관을 예를 들어서 뭐 5m짜리를 만드냐 5m짜리. 그죠? 5m짜리를 만들고 5m짜리를 만들어서 그 1kg짜리 놓으려면 이거 관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줘. 그게 관이염새예요. 또 뭐 관이라는 게 똑바로만 놓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꺾여지기도 하잖아. 그러면 꺾여지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관이염새란 말이에요. 이게 꺾여지는 간에 뭘 이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관이염새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건데 산업용 관이염새. 그게 이제 건건별로 제작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건건별로 제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뭐 꼭 기역자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도가 요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용이니까 큰 거 얘기야, 큰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요거 각각마다 이어지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도 관이염새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회사들이 뭐 몇몇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재무 상태가. 업황이 좋아지면 엄청 수익 나고 업황이 나빠질 때도 별로 뭐 고생 안 하는 회사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현금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리고 어제 폐기물 회사들도 좀 괜찮았어요.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로 휴장이었고 제가 이제 오늘 고래 싸움의 어부질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고래 싸움의 어부질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 많이 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미국 중국 싸우면 미국 중국은 힘들겠지만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은 뭐 좋은 면도 있다. 우리 구경하는 입장 아닙니까? 미국 중국 싸우니까 물론 뭐 미국 중국 싸워가지고 거기 때문에 무역 줄어드니까 우리도 좀 줄어든다 이런 거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구경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부질이 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얘기 나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CCTV처럼 안 팔렸는데 CCTV가 이게 좀 저가 품목이라서 중국이 확 휩쓸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 CCTV라는 게 뭔가 정보산업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중국산을 갖다가 수입 금지시켰어요. 국방수권법 이걸 동원해가지고 국방수권법 요거를 발동해가지고 이제 그냥 금지시켰어. 그래가지고 원래 CCTV가 적자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한물 간 사업이죠. CCTV.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삼성 테크윈 아닙니까? 삼성 테크윈의 주력이 원래 CCTV였단 말이죠.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다른 방산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근데 이제 주로 조금 첨단이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CCTV였는데 요거 뭐 첨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첨단이 아니라 구닥다리가 되는 거야. 이게 IT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CCTV 같은 거 얼마나 쉬워요. 뭐 카메라 렌즈에다가 반도체 칩 끼워 넣은 게 CCTV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 CCTV니 뭐 셋톱박스니 또 뭡니까 우리 블랙박스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냥 카메라에다가 반도체 넣으면 그게 CCTV 되는 거고 그게 블랙박스 되는 거다. 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IT가 그렇습니다. IT가 그런 면이 있어요. IT가
처음으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조금 지나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IT 하드웨어는 대규모의 막 투자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별 볼일 없는 게 된다고. 이게 CCTV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테크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로 넘겼는데 하나가 운이 좋은 모양이에요. 미중이 싸우면서 또 어부지리아 국방수권법도 해가지고 중국산 CCTV 도입 금지시켰어. 중국산 도입 금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CCTV 쪽에서 이제 선발주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옛날에 삼성테크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효자 사업이 둔갑이 됐어. 그래서 항공 엔진은 여전히 적자야. 방산이 좀 흑자를 내죠. 항상 자주포 같은 방산 흑자였잖아요. 옛날에 삼성테크인 때 자주포 흑자였잖아. 산업장비 뭐 그런 대로 땡큐. 근데 시큐리티가 만년 적자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흑자로 돌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2017년도에 212억의 적자였어. 이거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어. 이거 삼성이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했죠. 넘겨버렸어. 작년도에 조금 흑자로 둔갑하더니만 올해 상반기만 185억의 흑자를 내서, 아이고 땡큐지 뭐. 웬일이야? 완전히 빈집에 항소 들어온 거지. 빈집에 항소 들어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항공 엔진 같은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엔진 사업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엔진 사업. 방산 같은 것도 정부에서 딱 보장해 주니까 좋은데 말이야. 이 항공 엔진을 성공하려면은 이게 장기로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왜 저속 엔진이죠, 저속 엔진. 배에서 대형 선박에서 저속 엔진도 이게 참 돈 되기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긴 해.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이게 돈이 되려고 그러면 참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이라든가 또 현대중공업 이런데 그 저속 엔진 사업 이게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돈이 되려면 확고한 그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해 가지고 또 업황도 좋아져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도 이 경쟁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과연 이제 항공 엔진 사업에서 확실한 품질 경쟁력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자, 어제는 바이오 주체별로 좀 다르게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재료가 있는 것만 사겠다. 재료가 있는 거 사겠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를 매수했다 그래요. 지난주 확실한 재료 있는 종목에만 베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제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쇼커버링이더라. 쇼커버링 계속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예요. 쇼커버링 어제도 들어와가지고 반짝 또 올라갔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실적 있는 바이오 사겠다. 바이오 펀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셀트리 헬스케어를 많이 해체했더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바이오에 대한 그 취향들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옛날처럼 공격적인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공격적인 종목에 매수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뭐 이종장기나 이런 어려운 사업 쪽에 이런 어려운 분야에 매수가 막 달라붙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은 뭐 바이오 안 살라 그러고 기관들은 확실히 실적이 있는 종목 살라 그러고 또 개인들은 재료가 있는 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제약주 살라 그래. 싼 거. 제약주. 전통 제약주. 뭐 천억대 바이오 제약주 이런 거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이오의 성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잘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이제부터 메인인데 말이야.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왕이 부장이 북한에 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갔어요. 왜 갔느냐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왕이 부장이 북한에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설득하러 갔다 그래요. 설득하러 갔다. 옛날부터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기 정상회담하기 전에는 꼭 중국과 협상을 했잖아요. 중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계속 중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조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뭐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왕이 부장이 이제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부장이 어쩌면 미국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셈법을 가져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이 다른 셈법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도 뭐 다른 셈법을 좀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2, 3, 4일까지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어떤 메이드된 안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2박 3일 머무니까 많이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오랫동안 머무니까 아마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방콕 델타 아시아 때도 이제 그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북미가 대화를 다시 시작했던 게 있고, 이번에 그 판문점 회동 때도 일단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갔었잖아요.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달랬잖아. 야, 니네 그 하노이에서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럴 수 없지 않냐.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는데 판문점에서 만나라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한테 오케이 얘기를 듣고 시진핑이가 이제 G20 회담에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내가 저 트럼프한테 선물 하나 줄게 해가지고 트럼프 꼬셔가지고 오케이 김정은하고 판문점 회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고, 김정은이도 뭐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좀 가오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왕이 부장 가는 것도 아마 그런 거로 갈 것 같습니다. 괜히 뭐 김정은이가 뭐 중국 방문한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북미 대화의 어떤 뭐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왕이 부장 갔다 오면은 아마도 북한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왕이 부장이 북미 대화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시주석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왕이가 야 그냥 북미 대화 빨리빨리 해라 라고 이제 시진핑이가 얘기한 것을 전달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양무진 교수의 얘기고, 또 중국이 비료, 식량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요. 지원 많이 해줬으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것을 여전히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은 큽니다. 북한에. 그렇고, 우리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외교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남한이 미국을 설득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북한이 오지랖이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좀 설득 좀 해줘. 그렇죠. 그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있으면은 두 분 다 미워할 수 있겠지만 나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시누이한테 투덜투덜 대는 거지. 아니 말이야, 누나는 말이야, 언니인가? 언니는 어머니한테 뭐 좀 잘 좀 말해주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 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투덜투덜 대는 것은 미국에 트럼프 좀 설득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김정일 외교원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뭔가 빨리 트럼프는 해야 돼. 대선 전에 해야 돼. 그래서 트럼프도 시간 없죠. 연말까지 뭔가 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야, 미국도. 또 북한도 말이죠. 북한도 새로운 세법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겠는데 미국이 여전히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김준영 원장의 얘기는.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로 말로 최선희도 말로 그러고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최선희가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지. 그렇잖아요. 좀 살기 힘드니까 뭐라고 자꾸 투덜투덜 대는 거야. 안 그래요? 며느리가 투덜투덜 대는 건 힘드니까 투덜대는 거지, 힘들지 않으면 왜 투덜댑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고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투덜투덜 대는 거야. 근데 이거 오래 가지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마무리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갈 때까지 갔다. 어제와 같은 얘기입니다. 조만간에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일본의 백색 리스트 제외 이거 지금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과 지소미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일본을 약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약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외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 길어지겠다. 오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약점과 강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뭔 분석부터 합니까?
우리의 강점은 뭐고 우리의 약점은 뭐고 이거 분석부터 하지 않습니까? 요거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정치에선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쥐고 흔들어야 돼. 이게 정치입니다. 우리 뭐 맨날 여야 싸우는 거 많이 보잖아요. 여야 싸우는 거 보면은 야당은 여당의 약점, 정부의 약점을 갖다가 타고 잡아놔가지고 조그만 약점에서 잡아가지고 막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는 또 야당의 약점이 뭔가 해가지고 또 쥐고 흔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약점 뭐예요? 반도체. 지들이 보기엔 우리나라의 약점이 반도체야. 그래서 그 약점 반도체 탁 잡아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일본과 미국과 한국, 한미일 라인. 그래, 우리가 이거 한번 흔들어 볼게. 아베 한번 견디나 봐라. 지소미아 중단해버려. 그러니까 가장 그 난감해한 게 지금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아니, 이거 한미일 라인을 구축해야 북중러 라인에 이제 우리가 맞설 수 있는데 말이야. 그 한국이 흔들어 버리니까, 아, 저거 왜 그런 거야, 저거? 가만히 있는데 아베가 저런 거지, 저거? 아베 너 왜 그러냐고,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베 너 왜 그래? 아니,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아니, 그 뭐, 같은 우방국끼리 말이야. 수출 잘 하도록 도와줘야지. 니네 그러면 되겠냐? 흑자도 엄청 많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압박받죠. 그렇게 이제 약점을 쥐고 흔드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소미아 가지고 또 한 번 더 약 올리는 거죠. 태국하고 지소미아 맺자. 우리 태국이 우방국이야. 일본 이제 일본하고 우리 이제 안 놀아.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더 죽을 것 같죠. 일본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한테 지어박혀. 한국은 이제 일본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태국 가가지고 이제 원래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친하죠. 여러분 태국 가신 분은 알겠지만 태국은 전부 토요타야. 자동차 전부 토요타란 말이죠. 근데 태국 가가지고 우리가 태국하고 친해지려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소미아까지 태국이랑 맺으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짜증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마도 일본이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아마 조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반도체 뭐 어쩌고 하는 거, 야, 다 우리 같이 원위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북미 협상은 과거에 열어볼 때에 지금 뭐 기싸움이다. 최근에 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뭐 폼페이오하고 뭐 최선희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최선희가 계속 뭐 안 한다. 뭐 미국의 부통령 보고 뭐 무슨 뭐라고 얼간이니 뭐니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싱가포르 회담 전에 막 그러게 이제 북한의 그 협상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막 흔드는 거야 아마. 아니 상대방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부통령 보고 얼간이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북한의 협상 여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협상하고 하려고 그런 거다 지금 계속. 최선희가 뭐 한국에다 대고 어쩌고 뭐 그러고 말이야. 또 이제 미국에다 대고 미국의 폼페이오 보고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독초 이렇게 하는 것이 협상하려고 그런 겁니다. 협상하려고. 그래서 그런 북한의 짜증내는 말에 흔들려서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이게 뭐 일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협상 발표가 그리 멀지 않았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저점에서 하시면서 강력 홀딩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북한 이제 너무 많이 알잖아요. 북한과 미국 이제 뻔해.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어. 부처님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거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이것도. 최선희 너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폼페이오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노동절 휴일이라서 미국장이 안 열려서 뭐 특별한 변수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아마 진행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뭐 어제보다 조금 낫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하루 될 거예요. 여우랑 같이 가보자. 여우랑 같이 상반기에 수익 별로 없었는데
하반기에 여우랑 같이 하게 되면 대박 날 거다. 우리는 어제도 말이야 수익 냈습니다. 예, 오늘 가입하면 바로 종목 나갑니다. 오늘 가입하면 바로 종목 나가요. 네. 돈벼락 맞고 싶다님. 뭐, 어제도 우리가 뭐 하나 해서 수익 냈고, 또 어제 종가에 또 뭐 하나 사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어제도 단타 해가지고 한 5% 정도 수익 났고, 장기 신부터 종목이 지금 이제 신고가로 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북주들은 계속해서, 지난번도 50% 수익 냈고, 이렇게 차분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